제가요, 허리, 무릎, 발목 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병원 갈 때마다 살을 좀 빼셔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그런 거 누가 모르나요? 근데 그게 쉬워요? 저도 알죠. 근데 이번에 병원 갔더니 삭센다라는 주사가 있다고 그걸 맞으면서 체중 관리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제 몸에 주사를 직접 놓는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안 한다고. 그리고 부작용 있으면 어떡해요? 하고 그냥 집에 왔는데, 아니, 이 도무지 빠지지 않는 제 뱃살을 보면서 한 번 더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삭센다 주사 맞아도 될까요? 비만 관리 주사의 대명사죠. 삭센다.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광풍이었어요. 광풍. 삭센다. 오늘은 이 삭센다가 과연 뭔지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센다는 원래 이제 당뇨 치료제로 장기간 처방해온 GLP-1이라는 유사체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뇌에 전달되는 인체 호르몬인 GLP-1은 포만감을 증가시켜서 식욕을 조절하는 이제 인체 호르몬인데요. 이게 이제 GLP-1과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 또 체내에 오래 머물러서 활성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함으로 하는 이 성분이 이제 삭센다의 성분인 리라그루티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라그루티드가 들어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펜 모양의 주사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나 허벅지 같이 좀 이제 지방층이 두툼한 부위에 주사를 하는 약이 바로 삭센다입니다. 제가 이 삭센다 주사를 지금 침이 없어요. 뭔가 지금 이게 이거는. 인슐린하고 되게 똑같이 생겼네요. 저희 네. 엄마가 맞아가지고 이거를 네. 봤는데 여기다 이렇게 침을 꽂아서 이렇게 네. 여기 배나 허벅지 이렇게 지방층이 있는 데다 맞는. 네. 근데 되게 간편하게 네. 나오네요. 근데 제가 이 삭센다를 찾아봤었어요. 왜냐면 저도 배가 있긴 하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스튜어디스가 너 몰래 맞는 뭐 비만 치료제 막 이래가지고 제가 뭐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진짜 효과가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많고 또 간편하고 하니까 네. 많아서 저도 맞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주사잖아요. 주사고 이게 안전할까? 네, 너무 무섭고 내가 스스로 놓는다는 것 자체도 좀 무섭고 그래서 이게 효과나 안정성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검증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비만 자체를 위해서 바로 나온 약이 아니고 당뇨 치료제 시장에서 이미 처방했었던 약이기 때문에 다른 그 일반적인 비만 치료제에 비해서는 비교적 장기간 안정성이 입증이 됐고요. 또 이제 많은 대규모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제 2차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체중 감량을 하면서 혈압 강화 효과, 중성지방 개선 효과도 입증이 됐고 그리고 이제 당뇨 전 단계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당뇨로 이제 이행되는 그런 걸 막아주는 예방 효과도 보였습니다. 또 FDA에서도 이미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효과랑 안정성은 어느 정도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약물에 있어서 18세 미만한테 이제 적용할 때는 또 굉장히 까다로운 그 안정성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세 이상, 그러니까 이제 그 청소년기도 이제 사용하기 안전하다고 승인을 받았어요.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안전한 약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뭐 이렇게 안정성 있고 뭐 효과 좋고 뭐 간단하게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도 한번 맞아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맞아.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사실 약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항상 뭐가 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맞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정확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처방 기준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삭센다가 인기가 높아지면서 좀 이렇게 오남용 사례가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 식약처라고 하죠. 거기서 권고하는 거는 삭센다 주사를 우리 체질량 지수, 흔히 BMI라고 하는 그 지수가 30 이상인 고도비만 환자이거나 아니면 27 이상이면서 이제 우리 체중과 관련된 대사성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 뭐 당뇨 전 단계, 당뇨,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처방하도록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꼭 전문가 처방하에 신중하게 치료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의약품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부끄럽지만 저 아는 언니가 이걸 맞았어요. 네. 이걸 맞았는데 자기가 너무 막
이렇게 구역질이 아, 맞아요. 나와가지고. 그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구역질 때문에 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너무 이렇게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부작용이 맞나요? 부작용. 그거는 제가 잠깐 네. 경험해 본 사람, 난 제가 경험한 게 아니고, 제가 경험해 본 게 아니고, 제 주위에 한 몇십 분이 주사를 맞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부작용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알아요? 자요. 힘이 없이. 주사 맞고 나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이 계속 잠만 자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자더라고요. 기력이 떨어지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막 구역질을 났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처음에는 안 나요. 처음에는 용량이 조금 시작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가 이제 어느 순간 조금 더 늘리려고 많이 빼려고 용량을 늘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막 토하고 구역질 나고. 그 다음에 몸에 막 뭐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유지만 하면 되는데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만 버리면은 사실 그런 부작용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몸무게 엄청 잘 빠지더라고요. 3개월 전이니까 10kg가 빠져.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박사님, 어. 박사님 주변에 그렇게 하면 여기 병원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 여기 많이 나오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뭐 이런 거 말고도 부작용 있잖아요. 네네.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한번. 네, 일단 뭐 사실 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부작용은 없는 편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식욕과 관련된 부분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위장관계 관련 부작용이 일단 가장 흔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심, 뭐 구토, 설사, 변비 등의 소화기 부작용이 흔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심하게 좀 이제 약이 작용한 경우에 병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무력감, 피로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이제 뭐 저혈당, 현기증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용량으로 줄이시거나 중단을 이제 상담 받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 맞아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이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랑 별개로 금기이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 동물 실험에서 삭센다가 갑상선암 위험을 좀 증가시키는 걸로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암 중에서는 갑상선암을 포함한 내분비계 암에 좀 과거력, 가족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금기라고 이제 되어 있고 또 임산부나 수유부도 맞아서는 안 되고요. 아직 거기에는 안전성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만 12세 미만은 이제 확실히 공식적으로 금기고요. 75세 이상은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좀 상담을 하고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모든 약에 이제 공통적인데 뭐 신부전이나 중증 신장 이제 간 기능 장애가 있으신 분들 역시 좀 상담 하에 투약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제가 갑상선이 있어서 이거를 맞아보고 싶었는데 못 맞겠네요. 아, 갑상선 있는 사람들은 살도 잘 안 빠지는데 더 억울하다. 이것도 못 맞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삭센다에 대해 관련된 질문들을 제가 한번 네네네. 이제 해볼게요. 질문 즉답 네. 바로 팍팍팍 바로, 해주셔야 네. 돼요. 자, 작년에 개봉했다가 잘 안 맞아가지고 관둔 삭센다가 있는데요. 다시 맞아도 될까요? 아. 냉장고에 잘 뒀어요. 그건 안 됩니다. 네, 일단 안 된대요. 작년에 개봉했으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개봉을 한 달 이내에 소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거는 아깝더라도 폐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싹된다 맞고, 그 다음엔 안 맞고,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괜찮은가요? 일단은 뭐 OX로 하면 일단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요. 네. 그거는 이제 완전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까지는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호르몬 제제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맞으시는 게 이제 권고되고요. 또 이제 일단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용량이 사실 이제 점진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이제 좀 증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오인하실까봐 제가 이제 안 된다고 한 게 사실 좀 끊었다가 다시 맞을 때는 다시 초기 용량으로 맞으셔야 되거든요. 그건 뭐 이제 무조건 정해져 있는데 디테일한 원칙을 본인이 잘 알고 있으면은 물론 이제 중단했다가 다시 뭐 하면 되는데 복잡하니까 일단 안 된다고 알고 계시고 끊었다가 다시 재개를 할 때는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재개를 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싹센다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이놈의 식욕은 약도 이기나 봐요.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계속 맞아보나요? 맞아야 되나요? 일단 성인의 경우는 이제 최대 유지 용량을 3mg으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3mg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이제 서양에서 만들어진 기본적인 약품이다 보니까 이제 서양인 고도 비만 기준이고 실제 우리나라 임상에서는 3mg까지는 잘 가지는 않고요. 한 1.2에서 2.4mg 정도에서 유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그 최대 용량인 3mg에서 효과가 없으면 중단인데 우리나라에서 한 1.2에서 2.4로 한 달 정도 했는데 좀 효과가 없다 하시면 중단하시거나 담당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이제 좀 끊을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사생다 갖고 음식 땡긴다는 사람인데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잘 아죠, 박사님. 아, 그랬구나. 드디어 제가 원하던 몸무게가 됐어요. 이제 싹센다 끊어도 되나요? 요요가 오진 않을까요? 이렇게 하셨어요. 일단 삭센다는 이게 직접 뭐 지방을 태우고 이런 거는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식욕의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만 의존을 하면은 이론적으로 요요가 오실 수도 있어요. 권고 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삭센다로 좀 이제 식이 조절하는 게 습관화가 되시면 그거 이제 병행해서 이게 요요가 오지 않도록 운동을 이제 생활화하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비만도 치료 영역에 들어가는 이제 질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다만 한 번에 나는 병이 아니고 이제 꾸준하게 평생 관리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식이 조절이나 이제 운동 없이 이제 주사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